처서가 지나니 그나마 좀 살만해졌습니다.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한국의 더위를 처음 경험하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덥다고는 했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다며 공짜로 받은 부채를 연신 붙이는 모습이 재밌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이번 여름 한국에 오면서 놀란 점이 또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범적인 줄 알았는데 미성년자가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음식점에서 술을 늦게까지 마시는 모습이 너무 많아 깜짝 놀랐다고 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건 단단히 오해한 거였습니다. 너무 어려 보이는 한국인들의 외모에 성인들이 하는 행동을 중고등학생으로 착각한 것이죠. 이런 착각과 오해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볼 때마다 깜짝 놀라는 한국인의 동안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재미있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얼마 전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인 나인개그에 올라온 한국인의 동안에 관련한 게시물이 화제입니다. 서양인들이 보기에 도무지 나이를 먹지 않는 동양인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물어보는 질문글이었는데요. 한 누리꾼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35세에서 60세 사이의 동양인, 특히 한국인과 중국인들은 비슷한 나이의 백인이나 흑인에 비해 젊고 어려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뭘까? 심지어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아시아 여성은 백인보다 느리게 늙어? 여기에 해외 누리꾼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그들은 한국인들의 동안 이유를 두고 유전적인 피부 두께, 식습관, 부지런한 자외선 차단 등을 꼽았습니다. 과연 이게 정답일까요? 사실 한국인들끼리 모여 있으면 동안과 노안의 차이를 그렇게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나가기 위해 비행기만 타봐도 한국인들이 얼마나 어려 보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놓고 보았을 때 놀랄 만큼이나 어려 보이는 한국인들의 외모 때문에 외국인들은 그 비법을 궁금해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동양인들이 서양인들에 비해 피부 노화가 덜하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놀라운 점은 이웃나라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도 한국인들이 유독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같은 동북아 문화권인데도 이렇게 한국만 우월한 유전자를 갖춘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한국인만 이렇게 어려 보이는 결정적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타고난 걸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 피부 두께는 서양인의 2배나 두껍고 탄력 좋고 주름살 등 노화가 늦다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에 주목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서울대 이윤호 교수 연구팀은 과거 한국인의 피부가 젊고 탄력 있는 이유는 표피가 2배나 두껍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조사 결과 한국인 전체 피부 두께에서 표피가 차지하는 비중은 8.3%로 대표적 서양인인 코카시안의 평균치 4.2%보다 2배나 높다는 것이죠. 이 표피가 두꺼운 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부 건강에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체의 피부는 껍질에 해당하는 표피와 그 밑에 있는 진피로 나누어집니다. 표피는 표피층 밑부분부터 자라 위로 올라가면서 결국 떨어져 나가죠. 다시 말해 목욕 중 나오는 때는 대부분 표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진피에는 촉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을 비롯해 혈관, 털주머니가 있으며 한번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인의 피부 껍질은 서양인보다 두꺼운 반면 표피와 진피를 합친 피부 전체의 두께는 인종 간의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 40대 서양인은 50대 동양인과 피부가 비슷할 정도로 빨리 노화하고 주름살이 빨리 나타나며 피부암도 흔합니다. 여기에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양산을 쓰고 우산을 쓰면서 전투적으로 햇빛을 가리기 위해 노력하죠. 그런데 한국 거리를 돌아다니는 외국인들을 보면 한국인보다 더 많이 선글라스를 쓰는 것 같긴 하지만 모자나 양산을 쓴 경우는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햇빛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는 결과로 이어지죠. 서양인의 피부 노화가 빠른 이유는 멜라닌 색소가 백인에게 가장 적기 때문이라는 게 지배적인 학설인데요. 노력도 안 하고 자외선도 직방으로 맞으니 피부가 늙는 건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표피는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이불을 쓴 것처럼 멜라닌 색소가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도 커서 피부 노화가 늦는데요. 또 피부의 껍질인 표피가 두꺼우면 피부의 탄력도 그만큼 좋아서
한국인의 피부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서울대 연구의 결론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피부를 관리하기 위한 부지런한 습관도 같이 실천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길 가다 보면 양산이나 모자 등 한국인들 자외선을 차단하려는 노력들 정말 대단하죠. 농촌에 가봐도 밭일을 하는 어른들이 하나같이 밀짚 모자를 쓰고 있고 조금이라도 더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신기한 자외선 차단 모자까지 제품들도 다양합니다. 해가 뜬 시간이라면 야외에서 운동할 때도 마스크와 모자, 선글라스 등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도 빼놓지 않고요. 돌이켜보면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자외선이 노화를 촉진시켜 주름을 만들 수 있기에 선크림도 잘 바르고 모자도 챙겨 써야 한다고 늘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하게 자외선을 차단하는 습관은 서양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답니다. 유명한 해외 바닷가를 가보더라도 외국인들은 선글라스로 눈만 살짝 가릴 뿐 모자를 쓴 이들을 찾아보기 매우 드물죠. 그냥 있는 그대로의 햇빛을 쬐는 걸 좋아하다 보니 얼굴에는 주근깨가 많고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외관을 갖게 되는 건데요. 어릴 때부터 습관처럼 자외선을 잘 차단한 덕분에 한국인들은 날이 갈수록 더 어려져 보이고 이런 DNA가 대를 이어 전해지다 보니 동안 유전자로 알박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익숙해서 몰랐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수돗물의 역할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외를 다니다 보면 흔히 물갈이라는 걸 경험하잖아요. 밖에 나가보면 느끼실 텐데요. 아무리 5성급 호텔에 자더라도 뭔가 샤워를 하고 세수를 해도 제대로 씻은 것 같지 않은 찝찝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세히 물 색깔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보던 투명함이 아닌 어딘지 모르는 탁한 색상으로 보일 때도 있는데요. 그래서 가져간 필터를 끼워서 사용해보면 물을 틀자마자 탁하게 변해버리는 필터의 속이 메스꺼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너무 당연해서 소중한지 몰랐지만 한국을 떠나자마자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바로 수돗물입니다. 이건 해외 공항에 도착해서 화장실만 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도시든 시골이든 어디든 가도 수돗물이 전 세계적으로도 깨끗하고 정화가 잘 되어 있기로 유명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맑은 수돗물로 세안을 하고 목욕을 하는 우리의 피부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피부 속 모공 속에는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이 있어서 잘 씻어줘야 피부도 새로운 세포를 생성해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깨끗한 세안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인 물이 더럽다면 씻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청결하기로 유명한 한국인들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까지 갖춰지자 자연스레 피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안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솔직히 아무리 난다 긴다 하는 화장품을 쓰고 자외선 차단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물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한국의 선진 수돗물 시스템 덕이라고 공을 돌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건 우리가 먹는 걸로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어려 보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로는 다양한 채소 섭취입니다. 사실 한국만큼 이렇게 채소와 과일에 진심인 나라가 없습니다. 김치의 종주국이 아니랄까봐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채소 음식 김치 종류만 하더라도 수십 가지가 되는데요. 김치를 제외하더라도 우리 논이나 들에서 나는 채소로 만든 반찬들은 무궁무진합니다. 덧붙여 평소에도 과일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안색이 좋을 수밖에 없죠. 외국인들 먹는 거 보면 너무 놀랍잖아요. 맨날 기름진 고기에다가 탄수화물 폭탄인 감자튀김 등 보기만 해도 혈관에 지방이 끼는 게 당연지사랍니다. 이는 얼굴과 몸에 즉각적으로 드러나기에 동안과는 거리가 멀고요.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는 이유는 아마 누구나 무릎을 탁 치고 동감하실 것 같은데요. 살짝 튀어나온 앞광대와 짧은 중안면부 그리고 훤칠한 이마가 바로 동안의 활용점정을 찍어줍니다. 이는 성형으로 만들 수도 없으며 인종 특성상 타고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은 백만장자라도 돈 주고 사기 힘들죠. 결국 본판이 애초에 어려 보이게 생겨서 동안이 되었다고 풀이해보는 것도 맞는 말이랍니다. 그럼 우리가 동안인 이유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타고나길 얼굴이 나이 들어 보이기 힘든 얼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선크림이랑 모자를 열심히 쓰고 채소 위주의 건강식을 먹는 데다가 세수하는 물까지 깨끗합니다. 너무 완벽한 조합 아닌가요? 이쯤 되니 똥안이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외국인들이 불쌍하게까지 느껴집니다.
어쩌겠어요. 세상은 불공평한 걸. 그런 좋은 조건이 우리 한국인들이라서 다행이기도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에 대해 참 많은 것들이 궁금한 외국인들.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한국에 대해 토론할까요?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외국인들이 유독 신기해한다고 생각한 주제가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시겠어요? 오늘도 긴 시간 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국인들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을 담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